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수요일이고요. 우리 젊은 예술인들이 지난 26일에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인 이집트에서 우리 문화 공연을 했어요. 네. 판소리하고 사물놀이 공연을 한 건데 아주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완전히 만석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무대, 바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뮤지컬 무대였다고 하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여성 파라오를 소재로 한 국내 창작 뮤지컬 대표곡의 판소리를 가미한 무대에 현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남성은 무료, 여성은 1,000원입니다. 남성은 무료인데 여성에게는 1,000원을 받는다 혹은 내야 한다. 이거 좀 억울한데요. 이거 어떤 소식일까요? 혹시 두 분 목욕탕 다니세요? 요즘에는 가세요? 거의 대중목욕탕은 많이 안 가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요. 저도 사실 자주 가지는 않는데요. 자주 가시는 분들은 월 이용권 끊어서 가시는 분들도 네. 많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자주 이용하실 겁니다. 근데 목욕탕에 가면 보통 그렇잖아요.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잖아요. 과거에 가보셨으면 아마 네. 아실 텐데요. 그럼 어떤 곳은 수건을 이렇게 따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업장에 수건을 쌓아놓고 마음대로 쓰게 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목욕탕의 경우에는 수건을 따로 2장을 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성들은 수건을 그냥 2장을 공짜로 주는데 여성들한테는 이용요금 1,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금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게 네. 이용요금을 받는다. 예. 두 장에 1,000원. 근데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쪽은 그냥 가는데 가지고 네. 이쪽은 1,000원을 내라 그러면 이게 그거 기분이 좀 안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네, 들 법하지 그렇죠.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3월 한 여성이 목욕탕에 가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거 성차별 아닙니까? 라고 해서 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에게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다. 해당 지자체에 행정 지도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목욕탕 측의 설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관행이 생겼느냐 하면은요. 여성이 수건 회수율이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수건을 그렇게 공짜로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가 너무 막심하다.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여성들한테만 요금을 별도로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수건 한 장당 요금 500원을 부과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엄연히 뭐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 아니라 업소 자신들이 결정한 관행의 측면으로 이렇게 부과를 했던 거라고 합니다. 이걸 수건 가져간 사람들의 문제인데 그쵸. 전체 다를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뭐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 있어서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그러면 차별이라고 판단했느냐,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비슷한 일을 앞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런 근거를 얘기했어요. 통계 같은 실증적인 근거가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성별 고정관념이 형성될 수 있다. 일단 성차별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인권위원회에서 대안도 제시합니다. 수건이 분실돼 비용 부담이 크다면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로 사용할 때 개별적으로 요금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남녀 똑같이 저 수건 더 좀 쓸게요라고 하면 500원씩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성들한테만 차별적인 제도를 시행하느냐, 이런 지적을 한 건데요. 인권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하기 전에 그 목욕탕에 있는 아마 관할 지자체로 보이는데요. 그 주변에 목욕탕 업소들을 조사를 했다 그래요. 목욕탕 업소가 36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25개 업소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직도 11개 업소가 이런 비슷한 관행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그 지역의 시장에게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시정하라라고 하는 행정 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행정 지도 권고니까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칫
성차별 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목욕탕 업주께서 좀 생각을 달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모닝픽 갑니다. 두 번째 모닝픽 퇴직연금 기금화 시동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그 취업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을 해주잖아요. 아마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만약에 프리랜서나 이런 이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달치를 퇴직금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 측이 금융기관에 이 퇴직금을 맡깁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연금 형태로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퇴직연금이 도입된 게 2005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사이에서 그런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2% 정도에 불과합니다. 2.07%라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6.82%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수익률이 저조하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또 저조한데도 꼬박꼬박 수수료를 또 떼어가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냥 퇴직금 받는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들 입장에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바꾸는 제도를 전환하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기금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형 퇴직연금 이게 뭔지 정확히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이 돈을 한데 모아서 거대한 기금을 만들고 그 전문가 집단이 그 기금을 대신 굴려줘서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퇴직연금 시장의 90% 이상 차지하는 게 계약형 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직접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 지식도 별로 없고 또 계속 또 이것만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관심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방치가 되다시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정부는 이를 기금형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국내 유일의 기금형 모델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푸른 씨앗이라고 하는 기금이 있다고 해요. 직원 3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서 그 기금을 한꺼번에 굴려주는 제도인데요. 2022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2023년과 2024년 두 해 수익률이 6%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퇴직연금보다 한 3배 이상 지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명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게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걸 전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정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려는 계획일까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직원이 100명 미만인 기업도 푸른 씨앗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조 원대 퇴직연금도 전문기관에 맡겨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지금 법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푸른 씨앗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적립한 퇴직연금도 이것도 다 기금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이거 쥐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일종의 이제 우리가 용돈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국민연금 위에 퇴직연금의 한 층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후 보장이 훨씬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퇴직연금 제도 이제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잘 돼서 이 취지에 맞게 우리 직장인들이 노후를 좀 편안히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청소년 노린 불법 대출 광고입니다. 청소년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인데 불법 대출 광고가 청소년을 노리고 있다. 이거 큰 문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청소년 등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가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 금융 광고가 2,400건이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불법 사금융업체가 청소년들한테 뭐 문자나 이런 것들로 뭐 카톡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낼 텐데요.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로 구매한 뒤에 자기에게 팔면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돌려주겠다. 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그럼 얼마나 떼가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건 이 게임의 예는 한 30% 수수료 떼가던데요. 한 50%씩 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절반 그냥 떼준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급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소액 결제라 하더라도 이 현금은 내가 결제를 한 거잖아요. 나중에 가면 내가 변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것도 빚인 겁니다. 절반은 내가 가져가서 지금 받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고금리 불법 대출 광고가 되기 때문에 이용한 사람도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런 불법 사금융 광고에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노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금융 지식도 좀 부족한 데다가 친구들끼리 이것 좀 사고 싶어 이런 유혹에 시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관리에 대한 개념이 좀 희박한 상황에서 뭔가 사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불법 사금융 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대출이라는 말을 보면 뭔가 멈칫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 같아요. 노출되는 단어 자체가 좀 다르다고요. 그렇죠. 불법 사금융 하는 사람이 이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를 쓴다는 거 하는 거예요. 상품권 구매 대행, 뭐 결제 대행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을 유도를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소액 결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신용카드 현금화도 문제가 됩니다. 뭐 예전식 표현으로 하면 카드 깡,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현금화 불법 금융 광고 조치 또한 2020년 대비 월 평균 3배 이상 늘었고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의 양상이 과거에는 통장 매매였다면 지금은 휴대전화 소액 결제, 또 신용카드 현금화 이렇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피해자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니까 단속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좀 주의를 철저히 기해야 되겠습니다. 불법 대출 광고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 많이 보고 요새는 SNS로도 그런 게 와요. 맞아요. 근데 돈이 절실한 금융 취약계층한테는 그게 눈에 확 띄거든요. 야,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검하고 대책도 좀 세우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본인픽, 잠자는 돈 찾아가세요입니다. 네. 찾고 싶어요. 잠자는 돈.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저도 제게 어디 잠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자는 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비자가 오랫동안 잊고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을 숨은 금융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가 18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 돈도 그 사이에 어디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숨은 금융자산에는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예적금 등 휴명 금융자산, 법규상 소멸시 효인 5년이 완성된 예적금 등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 포인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사들이 지금 환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환급률이 한 30%를 밑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권별로 살펴보면 카드사가 제일 많았고요. 손보사, 생보사, 증권사, 은행, 저축은행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찾아가지 않은 돈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름대로 뭐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객 접촉이 쉽지가 않고 또 계좌당 금액이 크지 않아서 소비자도 환급에 다소 소극적이다. 뭐 이런 핑계 아닌 핑계도 대고 있다고 합니다. 야, 18조 원이 넘는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잠자고 있답니다. 그중에 내 돈이 있을까? 지금 저도 그 생각인데 그러면 내 돈이 있다면 네. 이 돈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거잖아요, 또. 금감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엔이나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도 있는데요. 어카운트 인포라고 하는 앱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참에 고백을 하자면 저도 숨어있는 금융자산이 있어요. 보니까 예전에 대학 시절에 통장을 만들어서 썼던 돈 중에 몇백 원이 남아있는 게 있는 그런 거예요. 거. 이거 실명 인증하고 가가지고 찾기가 뭐해서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근데 이런 데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 대학 시절에 거기 통장 썼던 거, 모 은행, 지금 사라진 은행 것도 남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생각하지 않았던 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곳에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당국은 2019년부터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서 4조 9천억 원을 환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건 아닌데요. 아직도 18조 원이 넘는 자산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과 함께 다시 캠페인을 해서 환급이나 이런 걸 독려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제가 볼 때 금융당국이 홍보하시는 것보다 오늘 저희가 홍보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발 잠자고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18조나 된다는 게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오늘 모닝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다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출근하시는 분들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내륙 곳곳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소나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하게 비가 집중된 곳들을 제외하고는 남부를 중심으로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지속겠는데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데워진 지면과 많아진 수증기로 인해서 소나기가 지납니다. 오늘 호남과 경남 서부에 5에서 60mm로 양이 많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에도 5에서 40mm 정도인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특히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호남과 경남은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동풍이 부는 강릉은 31도, 그 밖에 광주와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오후부터는 충청 이남에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소한 건강 불편들이 찾아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게 증상이 있는데 잘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하겠다 하는 게 있어요. 요실금이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뭐 그냥 나이 탓이다 이러면서 넘기기 쉽지만 생활 습관 관리 잘하고 또 평소에 관리와 치료를 반복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실금의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전문 치료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불편함을 혼자 감추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중년 여성 인구 40%가 경험한다는 질병이 있는데요. 바로 요실금입니다. 소변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출되는 상황을 요실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이 질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중 50세 이상 여성은 전체 90%에 달했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새는 그런 것도 있고 밤이면 화장실 자주 다니기 때문에 진짜 깊은 잠 못 잡니다. 작은 불편 같지만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실금. 요실금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방치하면 위험한 질병. 요실금에 관한 궁금증 바로 파헤쳐 봅시다. 최근 요실금으로 불편을 겪어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증상이 있었을까요?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요실금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요실금으로 좀 제일 불편하신 증상이 어떤 게 있으세요? 화장실을 자주 다녀서 네. 그게 불편한데요. 하루에 화장실을 네. 조금 많이 가게 되시고요. 네. 2, 3년 전부터 화장실 가는 일이 잦아졌다는 안사균 환자. 소변을 본 후에도 느껴지는 잔뇨감. 그리고 기침을 할 때마다 소변이 새기도 했다는데요. 제가 평소에 30분만큼 화장실을 다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고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요. 화장실 너무 자주 다니까요. 먼 길을 가면은 자유롭게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문제죠. 처음엔 작은 실수라고 가볍게 넘겼지만 수면질 저하나 외출 시 패드 준비 등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요실금. 그렇다면 요실금의 발병 원인은 뭘까요? 방광을 아래서 받치고 있는 골반저근이 약해져서 소변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환자의 골반적은 수축 강도는 강하고 유지력도 좋은 반면 골반적은의 힘이 약해진 환자의 경우 수축 강도가 약해지고 유지력도 떨어져 요실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환자분의 같은 경우 수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완돼가지고 네. 아래서 튼튼하게 받쳐주지 못해 요실금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실금은 꼭 치료해야 합니까? 네, 꼭 치료하셔야 됩니다. 네. 증상이 지속되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더욱 악화되면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는 수술이 필요한 증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더욱이 요실금은 골반저근을 재활을 통해서 네. 강하게 만들면 완쾌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잘 치료하십시오. 방치하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실금. 요실금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복부 초음파를 통한 호흡 교정 치료부터 진행했습니다. 이쪽 화면에 보이시는 얇은 줄이 복행근인데요. 이것을 호흡을 통해서 두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숨을 크게 들이쉬시고 후 내뱉으시면서 배꼽을 안쪽으로 쭉 당겨 보실게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숨 크게 들이쉬시고 네, 후 내뱉어 보시고 복행근을 강화하면 골반적은 수축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호흡 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골반적은 수축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확인하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이어지는데요. 빨간 그래프 요도선을 따라 골반적은을 수축해서 보다 효과적인 강화 훈련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골반 한번 수축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힘 빼시고 배 숨 크게 들이쉬시고 네, 후 내뱉으시고 네, 골반 수축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 파란 그래프가 골반의 압력을 나타내는 건데 빨간 기준선까지 올라가 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 안 돼요? 네네. 다시 한 번 더. 다시 숨 크게 들이쉬시고 후 내뱉으시고요. 네, 골반 수축 한번 해보시고 네, 좋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노화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하지만 초기 요실금 같은 경우는 수술 없이 생활 습관 교정과 운동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실금 치료에 성공하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은 환자가 있다는데요. 네, 그동안 뭐 증상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셨나요? 아니요, 저는 완벽하게 나은 것 같아요. 완벽하게 나으신 것 같으세요? 아주 정말 네. 일상이 아주 잘 이루어졌어요. 네, 다행입니다. 작은 실수로 여겼지만 계속 지속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요실금. 화장실 가기 전에 새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소변이 참을 수가 없다. 제가 일상이 엄청 불안했고 불편했죠. 이쪽에 보시는 거는 처음에 오셨을 때 케겔 운동을 진행할 텐데요. 이때는 골반저 부분이 수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네. 조금 넓게 벌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다행히 지금 한 검사 결과상에서는 골반저 부분이 완벽하게 수축을 유지하고 있고 그 지탱력도 많이 강해져 있어가지고 증상도 많이 괜찮고 골반저 강화도 충분히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초음파 영상을 비교해보면 골반저 근육의 수축 강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로 좋아진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는데요. 그래프 따라가지고 한번 수축해 보실게요. 네, 지금 관략근 수축해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꾸준히 유지하시고 이제 최대한 세게 한번 해보실게요. 수축하시고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세게. 네, 그래프 따라서 유지하시고 네, 힘 빼시고요. 이전과 비해가지고 시간도 많이 좋으시고 그래프도 기준선을 따라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 힘이랑 최대 힘도 많이 늘어가지고 네,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실금은 꾸준히 치료받으면 누구나 다시 편안하고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되니까 화장실 걱정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이제 길을 갈 수 있고 볼일을 보고 장거리를 가도 안심하게 됐어요. 그동안 저희와 함께한 운동 잊지 마시고요. 집에서도 꾸준히 해주시면 계속 행복한 삶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게 느껴지는 불편이라도 요실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간단한 치료로 다시 편안한 삶을 되찾으세요.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5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의 연예계 핫토픽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연예계 핫토픽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에만 들을 수 있는 연예계 소식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도 못 듣는 이 연예계 비하인드를 행복한 아침에서만 전해드립니다.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한 주간의 연예 단신을 모아봤습니다. 연예계 단신 업 앤 다운 9월 첫째 주 업 앤 다운 공개해 주시죠. 네, 먼저 영상 유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씨죠. 지민 씨의 열애설이 제기됐는데 사실 뭐 지민 씨 열애설 여러 번 제기됐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 여성과인데 이번에는 파급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유출됐기 때문인데 시작은 지난 27일이었습니다. SNS 플랫폼 계정에 아파트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촬영된 듯한 영상이었는데 영상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딱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민 씨가 나오면서 놀란 듯한 표정으로 깜짝이야. 나 들어오는 거 알았어? 일부러 말 안 하고 온 건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죠. 이 영상 해당 영상 그 계정에서 곧 삭제됐지만 누굽니까? BTS 지민 씨입니다. 정말 빠르게 퍼져 나갔고 이 영상 어떤 이 여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분이자 이 영상을 게재했던 유출의 당사자 정체도 또 드러났죠. 이 선남선녀 출연하는 연애 프로그램으로 출발해서 배우로 데뷔한 송다은 씨라는 게 알려졌고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아니 이거 좀 상대방은 알고 이게 유출된 건가? 네.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얘기는 또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죠. 그러면 이게 SNS 계정의 실수로 유출이 된 건가요? 일단 송다은 씨 측에서는 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일부러 노출을 시켰을 수도 있겠다라고 주장 또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열애설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2022년부터 꾸준히 정말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이 열애설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열애설이 제기된 이 시발점을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곳이 또 대부분 송다은 씨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무선 이어폰 케이스가 두 개 앞뒤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두 사람의 영어 이니셜이 그러니까 영어 이름이 딱 붙어 있었던 그런 사진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진들을 SNS에 게시하고 삭제하면서 셀프 열애설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다가 지난 6월입니다. 송다은 씨가 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영상을 또 올리게 됐는데 악플러들에게 분노를 표시를 하면서 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내 가족들 그리고 나한테 왜 이렇게 욕을 하느냐라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3년간의 이 열애설로 인해서 악플러들에게 시달려서 끝내 이 감정을 참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유출 후에 지민 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2022년부터 열애설이 쭉 제기됐을 때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쭉 제기됐을 때 그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 유출 후에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 지민 씨의 소속사는 아티스트는 상대방 측과 과거 호감을 가지고 인연을 이어온 바 있으나 해당 시점은 수년 전이고 현재는 교제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은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리해보면 한때 교제했던 건 인정하는데 이미 결별한 사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 사실 이제 이게 22년부터 이 열애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속상했을 마음인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짧은 교제로 끝나서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이 유출은 그 두 사람이 사귈 때보다 그 뒤에 나오거든요. 네, 이게 네. 이제 어떤 연예계 문법 같은 건데 그러면은 뭐 생각보다 좀 짧게 사귀고 오래전에 헤어진 게 아니냐 여러 추측이 나와서 아직은 진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송다은 씨 입장 내놓지 않고 있고 입장만 나오면 끝이겠느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게
상대방 아무리 이게 사실인 영상이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것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하는 것,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폭풍이 어딜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예계 이슈 업앤다운. 자, 또 다른 다운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리 처방 의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난 27일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대리 처방받았다 이렇게 고발당해서 경찰에 심지어 입건이 돼서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한 가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인물 다름 아니라 바로 싸이 씨였죠. 이 싸이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의사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병원에 직접 가서 이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상급 병원에서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러 간 사람도 본인이 아니라 매니저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당혹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싸이 씨가 처방받았다는 약은 무슨 약이에요? 네, 싸이 씨가 처방받은 의약품으로 알려진 이 약은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 수면제 그리고 불안장애 치료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싸이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이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후에 수면제를 복용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 수면제를 대리 수령하거나 대리 처방받는 거 이거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안 되는 거고 이제 한 현직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실 대리 수령 자체가 대리 처방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하튼 이 배우 유아인 씨도 과거 수면제 대리 처방 받아서 처벌받았죠. 이 현행 의료법상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 전 수령할 수 없고 약 탈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수면제, 불안제, 항우울증 약 이런 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 절대 처방하지 않는다. 이게 의료계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에 의료법을 위반한 그런 상황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 대리 수령 의혹. 싸이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의혹이 불거진 다음 날입니다. 이 18일에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전했는데요.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이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을 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쉽게 그냥 요약하자면 대리 수령을 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을 하거나 대리 처방한 적은 없다라고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싸이 씨의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폭풍이 거세다고요. 후폭풍 거세고 이제 싸이 씨 이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 낸 뒤에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매체와 인터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급한 마음에 불 끄겠다고 말한 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아티스트를 더 해칠 수 있다는 걸 저는 정말 소속사 관계자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때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물 처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상황은 끝났는데 계속 바빠서 그랬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때가 한 20개월, 21개월 실제로 수면제가 이렇게 비대면 처방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상황 아니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 20개월, 21개월 그때도요.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비대면 처방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싸이 씨의 소속사 측의 어떤 해명에 대해서도 이 해명이 어떤 의구심을 딱 해소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오히려 제2의 또 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네, 싸이 씨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업앤다운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업 관련된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업 키워드는 양대산맥입니다. 이거 무슨 소식인가요? 두 분은 1990년대에 이 원조 밀리언셀러, 말하자면 앨범 내면 막 100만 장씩 팔렸던 그 가수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일단 90년대면 딱 김건모. 신승훈 씨.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둘인가? 아, 뭐 거의 더 있지만 네. 대표적인, 왜냐하면 뭐 정말 내면 내는 대로 밀리언셀러들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자, 일단 두 사람 정답을 맞추셨는데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로 데뷔했던 그 김건모 씨, 핑계, 뭐 잘못된 만남, 이 다 대단했죠. 신승훈 씨도 마찬가지예요.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보이지 않는 사랑, 뭐 내기만 하면 밀리언셀러였습니다. 이렇게 가요계에 한 획을 그었던 양대산맥이 세상에 요번에 함께 나란히 복귀하면서 새로 앨범을 내면서 이 업스타에 올랐습니다. 진짜 궁금했어요, 이 두 사람. 근데 먼저 신승훈 씨, 발라드의 황제 이러잖아요. 네. 굉장히 오랜만이죠? 맞습니다. 9월 23일에 이 12번째 정규 앨범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데요. 신승훈 씨가 OST 작업을 제외하고 신곡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려 5년 만이고요. 정규 앨범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로 무려 10년 만에 내는 앨범이에요. 근데 신승훈 씨가 새 앨범으로 돌아오는, 그게 올해여야만 했던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올해가 신승훈 씨가 이 데뷔를 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승훈 씨는 이번 앨범에서 전곡 프로듀싱 그리고 작곡에 참여를 했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달을 했는데요. 앨범 제작 전반을 진두지휘했다고 하니까 이 앨범 전체에 녹아있는 신승훈 씨의 색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5년의 음악 인생이 다 꾹꾹 눌러 담았다는 후문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사람의 성대가 가장 늙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승훈 씨 노래하는 거 들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 더 기대가 되는데 35주년을 맞아서 컴백을 하는 만큼 더 알차게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이 앨범 발매는 물론이고 11월 초부터 팬들을 직접 만나는 전국 콘서트 투어를 예고했는데, 사실 이제 신승훈 씨가 올해 봄부터 SNS에 저 이렇게 신곡 작업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공개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11월 1일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일본 영화 제목 만나러 갑니다 막 이런 제목도 생각나고 했는데 이 가을 금세 오겠죠. 11월 1일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산맥, 김건모 산맥. 네, 맞습니다. 김건모 씨 역시 9월부터 전국 콘서트로 우리의 곁을 드디어 고막을 울려주는 이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요. 김건모 씨 2019년 이후 무려 6년 만에 활동 재개입니다. 콘서트 티켓 예매 시작하자마자 전석 매진을 알리면서요. 이 김건모 씨를 향한 이 변치 않은 대중의 사랑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김건모 씨의 이번 컴백 역시 의미가 좀 남다르죠. 남다르죠. 사실 신승훈 씨가 나는 노력형 이 가수인데, 김건모는 천재형이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노래 제일 잘한다고 하는 김건모 씨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작사, 작곡 잘하죠. 그런데 신승훈 씨는 노래만 했다면 김건모 씨는 예능에서도 굉장히 크게 활약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2019년에 이 성폭행 의혹에 휩싸이면서 한 이제 유튜브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면서 다시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결국 2년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모든 혐의를 완전히 벗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인생의 생채기는 아주 컸습니다. 2019년에 사실 늦가기 결혼했어요. 13살 연하의 피아니스트와 결혼을 했는데 바로 그 해에 이런 의혹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해야 했고, 이런 개인적 아픔을 딛고 6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무대인 만큼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콘서트 끝나고 앞으로 계속 노래만 할 것이냐, 콘서트만 하실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도 눌러지지 않는 그 재간동의 끼가 있잖아요. 다시 예능에서 보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김건모, 신승훈, 뭐 이름만 들어도 그 무대가 느껴지는 그런 아티스트들이잖아요. 네. 아이고,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연예계 이슈 업 앤 다운이었습니다. 그대는 저 멀리 떠나
우리의 사랑은 별이 되어 흐르네 우리의 사랑은 별이 되어 흐르네 네, 이번엔 특별한 주인공을 모시고 그의 살아온 인생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수요 초대석 시간이에요. 네, 이 시간 또 너무 기다렸습니다. 팬덤 기반의 트로트 투표 플랫폼 앱 트로픽 이 투표를 통해서 행복한 아침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 1위에 오른 분입니다. 감성 촉촉한 목소리가 매력인 트로트계의 황태자죠. 재하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하 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길게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가수 재하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 투표를 통해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스튜디오에 또 보라색 옷을 너무 예쁘게 맞춰 입고 또 오셨어요. 네. 팬분들께도 직접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재바라기 여러분들 항상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발로 뛰시고 오늘도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저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재바라기. 아침 일찍부터 와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가 더 후끈하고 그렇습니다. 네. 재하 씨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덕후 은영 씨 대신에 제가 AI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름부터 가겠습니다. 본명 이진호, 별명 감성 천재하, 예능 천재하, 재화 왕자님. 여기 하나 제가 추가하자면 고음 천재까지 붙이고 싶고요. 출생 1993년 11월 23일생, 현재 31세. 요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32세에서 31세 사이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났습니다. 데뷔는 2018년도에요. 이 첫 음반을 발매를 하면서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주요 사건이라고 또 AI가 정리를 해준 게 있어요. 2021년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무려 준우승을 차지하며 급부상을 합니다. 강점이 또 있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세미 트로트의 깊은 감성, 또 아까 제가 언급을 한 것처럼 청량한 고음, 예능감과 작사, 작곡, 기타, 피아노 능력까지 이게 못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특이 사항이 또 있습니다. 가수 임주리 씨의 외아들이고요. 결론, 남다른 DNA를 가진 다재다능한 트롯 천재하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재하 씨, 이 AI 결과는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AI한테 감사하네요 저도 조금 몰랐던 이렇게 까먹었던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정말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AI. 정확하게. 예, AI가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네, 네, 했는데 네. 저는 가장 눈에 띈 게 사실 별명이거든요. 네. 보니까 예능 천재하, 네. 감성 천재하, 재하 왕자님, 그리고 우리 최정아 기자가 지어준 고음 천재하. 어떤 별명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재하가 장르다라는 말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 왜냐하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스타일로 소화를 잘 해준다고 팬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점에서 너무 모든 내 재하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의미가 좋아요. 그리고 재하 씨가 또 우리 행복한 아침하고 인연이 깊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5년 전쯤에 네. 어머니하고 같이 네, 나오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아들로.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행복한 아침에 이렇게 2회 이상 출연이 한 3손가락. 맞아요. 부르는 사람 없어요. 자, 우리가 그때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화면 한번 볼까요? 자료하면 93년도에 제가 태어나. 그러면 진짜 애기네, 애기.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복덩이 하고. 그러네, 복덩이네. 진짜 복덩이네요. 얘 낳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래요. 근데 얘는 엄마인지를 몰라. 얘가 잘 때 발 만지고 나가서 네. 또 잘 때 들어오니까. 제가 그 당시에 어머니가 엄청 엄마니까. 놀랐어요. 왜 아주머니가 발 만지고 아유, 할머니가 어머니인 줄 알고. 그랬구나. 야, 지금 화면 보는데 굉장히 좀 앳된 그러네요. 모습이에요. 네. 지금과는 느낌이 또 다른데 여기 팬분들 많이 재바라기 분들 오셨잖아요. 지금 저 영상 보시니까 어떤지 좀 궁금해요. 혹시 마이크 있을까요? 네, 어떠세요? 지금 영상 자체가 보기에도 뭔가 좀 다르거든요. 어떠셨어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팬분들 솔직하십니다. 어. 네네네. 그때는 그냥 젊기만 했는데 지금은 더 세련돼졌다. 지금은 네, 되게 감성적으로 느껴져요. 느낌이 좀 다르시죠? 근데 네. 재하 씨는 보자마자 하는 한식과 함께. 네. 저때 당시에는 어머님께서 워낙 제가 그 많이 머리를 뽑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볶았었는데 네. 확실히 네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재하 씨 얘기를 이제 쭉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역시 가수니까 네. 우리가 노래 한 곡 들어보고 네. 기대돼요. 네. 예, 어떤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이번엔 제가 5월달에 그 더블 타이틀곡을 냈는데 제가 좀 미디움 템포랑 조금 신나는 노래를 하나 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신나는 노래인 너와 내가라는 곡을 한번 네, 너와 내가. 네. 자, 재하 씨의 너와 내가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어두운 밤하늘에 너와 내가 불타는 사랑만을 나누면서 서로가 전부였던 너와 내가 뜨거운 사랑만 태우다가 수많은 사람 중에 너와 내가 정해진 운명처럼 만났었지. 서로가 전부였던 너와 내가 지금은 남이 되어버렸네. 작은 식어버린 그대 할 수 없는 그대 맘을 그리움에 술잔에 기대우네. 그대는 저 멀리 사라져가네. 소리쳐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대. 그대는 저 멀리 떠나가네. 우리의 사랑은 별이 되어 흐르네. Yeah. 차갑게 식어버린 그대 잡을 수 없는 그대 맘을 그리움에 술잔에 기대우네. 그대는 저 멀리 사라져가네. 소리쳐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대. 그대는 저 멀리 떠나가네. 우리의 사랑 별이 되어 흐르네. 그대는 저 멀리 사라져가네. 소리쳐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대. 그대는 저 멀리 떠나가네. 우리의 사랑은 별이 되어 흐르네. 우리의 사랑은 별이 되어 흐르네. 와. 이 아침부터. 와, 이 아침에 이 라이브를. 너무 멋진 라이브였고요. 그대는 하면 재하 짱 바로 나오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기 팬분들 제가 표정 봤거든요. 네. 노래 따라 하시는 거 기본이고 막 눈에서 이 하트가 막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 그리고 그동안 남자 가수시면 다 여자분, 여자 가수면 다 남자분이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남녀 다 계시고. 네네. 네, 보기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기자님들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자, 다재다능한 트로트 천재
트로트 천재 재하 씨가 도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로 잘하는지 재하의 고수가 아니라 재하의 숨은 고수 이 재하 씨의 어떤 숨은 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명 재하는 재하의 숨은 땡땡땡 고수다. 도대체 지금 홍정선이 무슨 얘기를 하나 딱 이제 들어보시면 압니다. 첫 번째가요. 재하는 운빨의 고수다. 운빨의 고수. 왜 운빨? 이게 뭔가 처음에 우리 최 기자도 소개했지만 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의 가수 임주르 씨의 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이 엄마가 이거 이렇게 유명한 가수니까 이거 엄마 입김으로 가수 된 거 아니야? 요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요건데 재하 씨 스스로 생각할 때 가수 되는데 엄마의 지분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도 상당히 어머님 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자라왔을 때부터 어머님이 공연을 엄청 많이 다니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행이라는 게 또 따로 없이 그냥 어머님 행사관 가면 그게 그냥 제가 여행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 행사 겸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어머님의 영향을 또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이 가수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몰랐는데 이게 그때는 진짜 공부도 많이 안 했고 음악에 대해서 그냥 듣는 것만 좋아했고 하는데 장래 희망 가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럼 꿈을 이룬 거네. 꿈을 그래도 이뤘죠. 그러네요. 아니 거기다가 또 어머니의 깊은 감성이 있잖아요. 노래하실 때. 네네. 맞아요. 그것도 닮았다고 소문났어요. 너무 부럽다. 그래도 어머님의 전부는 아니지만 한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나머지 3분의 2야 뭐 이렇게 연륜으로 이제 체육하면 되죠. 네. 아니 저는 사실 되게 재밌었던 재하 씨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게 나중에 노후 연금으로 어머니께서 이 재능을 갚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그 일화를 듣고도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보면은 이 음악성만 이 모자가 닮은 게 아닙니다. 외모,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저는 오늘도 또 달랐는데 갈수록 더 닮아지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점을 어쩜 이렇게 많이 닮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증거가 되는 사진을 제가 좀 입수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 함께 보실까요? 어떠세요? 귀여워. 사진으로 아기 때나 보니까 많이 네네. 네, 이 재하 씨가 어릴 때 찍은 사진 그리고 데뷔 후에 어머님과 이 찍은 사진인데요. 특히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코 그리고 인매. 제가 너무 임주리 씨를 예전부터 좋아했었던 그 모습이 뭐냐면 이 시원한 인매 딱 아시죠? 그게 재하 씨랑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외형만 봤을 때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와, 나 이거 어머니랑 정말 닮았다 하는 게 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녹음해서 제 목소리를 들어보잖아요. 네. 어쩔 때 들으면 진짜 엄마인 줄 착각할 정도로 그런 목소리가 가끔씩 나긴 하는데 네. 아직 그 정도 경지까지는 근데 많이 연륜이 아직 좀 더 필요하고 가끔씩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도 그 타고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말 많은 노력 끝에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건데 처음에 그 음악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원래는 이게 음악을 직업으로 안 삼고 인디 음악으로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뭐 버스킹하고 네네, 버스킹하고 좀 취미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어머님께서 그 어느 날 미국 공연을 갔다 오시고 많이 좀 편찮으셨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20대 중반 정도였는데 제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그 이제 가장의 역할을 제가 해야 될 때인데 그런 걸 못한다는 생각에 일단 어머니가 너무 아프시니까 일단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겠다. 일단 내가 잘하는 게 노래니까 원래는 제가 중국어학과를 나와가지고 막 면세점 같은 데도 이렇게 그걸 서류도 넣어보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내 특기를 살리자 해서 일단은 트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트로트 하면 행사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행사를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한 달 만에 그 어머님 지인분께 부탁을 해서 앨범을 바로 내게 됐어요.
그래도 재주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고 네. 록 음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쵸. 음악성은 있는 거고 네네네네. 중국어 전공했으니까 앞으로 중국 진출도 하면 되고 와, 좋다. 미국에서 와. 태어났으니까 영어 어느 정도 될 거니까 네. 어? 이제 글로벌이네. 다 되는데요? 어쨌든 트로트로 전향한 이유는 내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돈을 벌기 위해서 위해. 네네.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 트로트를 하자 네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돈 좀 벌었어요? 그땐 돈을 못 벌었고 그냥 조금씩 하면서 네. 근데 점점 이렇게 트로트를 하면서 네. 이게 트로트에 대한 매력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막 공부도 하고 막 경연도 나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어를 했으니까 우리 노래를 중국어로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네. 사실 제가 2018년 삼바 파티란 앨범 수록곡 안에 삼바 파티 중국어 버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가물가물한데 살짝만 들려드려요. 예, 맛 좀 보여. 너무 좋아요. 山巴里的跳舞的，你是永远的我的爱，用性感的眼神诱惑的爱情，爱情是的，약간 요 정도. 아니 또 다른 맛이다. 네, 완전 예, 다른 예. 맛이고 중국 분들이 좋아할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네, 중국어를 부르니까 한국어로 부를 때랑 표정이 달라요. 아, 그래요? 매력 있네요. 아무래도 이게 말하는 게 완전 틀리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영웅 본색에 나온 노래 하나 정도는 할 줄 예, 알아요. 그거는 3회째 불러주시면. 신기록 3회차. 네, 3회차 때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운빨의 고수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준비된 고수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재하 씨가 또 어떤 고수인지 준비하셨다고요? 네, 재하의 숨은 땡땡땡 고수. 다음은요. 재하는 잔소리 피하기 고수다. 라고 해요. 네. 이거 너무 의아한데 재하 씨 네. 이게 무슨 얘기죠? 아, 이게 사실은 또 저희 어머님과 관련된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어머님께서 항상 저한테 그 데뷔 후에도 막 이렇게 피드백을 또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인디 음악 할 때도 제 인디 음악을 들려주면은 도대체 무슨 노래를 하는 거냐. 그때 막 락하고 막 네. 제가 좋아하는 음악만 해왔기 때문에. 근데 또 지금 대중 가수니까 또 어머님한테 피드백을 많이 듣고 나는데 사실 결국에는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근데 이게 가족끼리 그거 운전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주면 된다고 안 된다.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곱게 얘기해 주시는 건 아니고 좀 무섭게 얘기하시는. 발성이 좋으세요. 또 발성이 좋으세요. 가수니까. 팩폭하시는 거. 예. 귀에다가 약간 때리시는 스타일이시라 제가 조금 피해서 어머님 말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귀에 넣고는 그러니까 어머니면서 엄한 선배 가수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비슷하군요. 근데 귀신보다 어머니가 더 무섭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제가 사실은 학창 시절 때 그 게임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어머님께서 제가 게임을 하다가 어머님 오는 소리가 들리면 본체를 끄고 자는 척을 하는데 사실 어머님께서 다 아시는 이유가 그 본체의 온도를 항상 만져보세요. 맞아. 그럼 바로 하시거든요. 그쵸. 그러면 또 어머님께서 발성으로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데 많이 귀신보다 더 무섭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그 좋은 발성으로 어디선가 계속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저희가 영상 편지 또 준비. 영상 편지가 있어요? 임준희 씨가 아들을 위해서 영상 편지를 또 보내왔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대학은 엊그제 그 일본 K-pop 공연 너무 좋았어. 일본 팬들이 네 노래 듣고 막 환호하니까 엄마도 진짜 너무 뿌듯하더라고. 너무 멋진 모습이었고 그 너의 열정적인 가창력과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장악력 이런 것들이 아마 그들에게 굉장히 멋지게 다가온 것 같아. 멋진 공연이었고 근데 이제 엄마가 너한테 하나 어드바이스를 하나 해줄게.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할 것. 그리고 이제 그 슈퍼스타가 되게 글로벌하게 활동을 할 것. 그리고 엄마 조언을 좀 많이 들어줄 것. 응? 그리고 이제 항상 엄마 의견을 존중해주기 바란다. 파이팅!
아, 역시 어드바이스를. 네. 빠지지 그러니까 않네요, 여기. 어머님들은 늘 충고 내지는 조언인데 조언, 네. 듣는 아들은 이제 잔소리. 잔소리. 그 어머니께도 화답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머님 사실 이렇게 항상 조언해 주시고 저 생각해 주시는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물론 저의 생활도 좋지만 이제 어머님 이제 노후 즐겨야 되실 나이니까 이제 어머님도 여행 자주 다니시고 제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이제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파이팅!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한 건데 네. 그죠? 우리가 듣기로는 이제 간섭 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엄마는 내 얘기 좀 들어 했는데 아들은 어드바이스를 거절한 걸로. 여행 다니세요. 네, 여행 너무 솔직한 표현이었어요. 좋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재하 씨가 준비한 노래 한 곡 더 또 청해 듣고 드릴게요. 싶어요. 아, 네네네. 이번에 어떤 곡 준비하셨죠? 이번 곡은 제가 이번 연도에 경연에서 부른 노래인데 한승희 선배님의 연인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하 씨가 부르는 연인 청해 듣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밤 지나면 나의 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아 이젠 부르지 않으리 애써 다짐해놓고 밤이 새도록 그대 생각에 눈을 젓는다 미운 사람아 정든 사람아 어디서 무엇 하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나 살아간 것이 지금 나에게 전부야 다시 돌아와 미운 사람아 정든 사람아 어디서 무엇 하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나 살아간 것이 지금 나에게 전부야 다시 돌아와 아까 바쁜 곡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바쁜 곡. 지금 이게 천천히 하니까 네. 어머니 그게 있어요. 네, 있어요. 감성이. 받았네, 받았어. 네, 감성이 소름 돋았어요. 톡하네요. 이 시간에. 야, 자 계속해서 재하의 숨은 고수 세 번째 공개해 주시죠.
제아의 숨은 고수 세 번째, 바로 방금 보신 이 무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요 이제 노래가 연인이라는 노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때 상당히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럼 요렇게 노래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진중하고 차분하고 막 얌전할 것 같은데 이때 또 무대에서 굉장히 엉뚱한 면모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이 재하 씨의 경연 프로그램 출연한 뒤에 재하의 가장 독특하고 인상적인 매력은 4차원 면모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무대에서 이 어머니한테 선생님 이러고 이 본인의 라이벌한테 저 물귀신 막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째 고수는 재하는 4차원 매력의 고수다 이건데 네. 재하 씨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 저도 워낙에 또 4차원이란 말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또 제가 그 많은 뭐 시청자분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한테 웃음을 주는 걸 좀 좋아해서 좀 멘트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조금 하나씩 톡탁 찔러주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네. 사실 저희 어머님께서 그 원래 개그맨 시험을 옛날에 보셨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DNA를 또 어머님한테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야 이런 4차원 매력과 또 노래할 때 깊은 감성을 지닌 트로트계 황태자 재하 씨입니다. 근데 이 재하 씨의 다채로운 매력에 아마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빠져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하 씨가 1위를 차지한 이 트로트 기반의 팬덤 이 투표 플랫폼을 통해서 재발하기 분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궁금증도 저희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전해주시죠. 저도 참 이게 궁금했습니다. 한 팬분이요. 차후에 댄스곡 계획은 없으실까요? 라고 물었는데 네네네.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재하 씨가 그 깊은 감성에 방금 연인도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톤의 노래도 많이 하셨지만 신나는 트로트곡은 그에 비해서 조금 우린 너무 기다리고 있다.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댄스곡도 내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 저도 제가 작사 작곡을 해서 빠른 곡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빠른 곡이 이게 제가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저한테 맞는 빠른 곡을 받으면 댄스를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 댄스를 한번 해보신다. 왜 아까도 여기서 한 2바퀴 돌던데. 맞아요. 두 바퀴. 딱 2바퀴만 돌았어요. 이제 댄스곡으로 또 보여줄 재하 씨의 매력을 기대해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기왕에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그 앞으로의 꿈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의 꿈은 잊혀지지 않는 가수가 되는 게 가장 큰 꿈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가수라는 직업이라는 게 이렇게 막 제가 경연도 나가고 막 이렇게 방송 나가고 뭐 행사 뛰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잊혀지지 않기 위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훌륭한 가수분들이 워낙 계속 또 젊은 분들도 나오고 계시고 워낙 필드에 계시는 훌륭한 가수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잊혀지지는 말자, 네. 올리 원이 되자,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활동하는 끝까지. 영원히 기억에 남는 가수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하 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하 씨와 함께했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이제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22.6도로 출발했고 현재 기온도 24.1도를 보이면서 25도를 밑돌아서 선선한데요. 다만 한낮에는 서울이 33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가, 남부지방은 여전한 폭염 속에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하게 비가 집중된 곳들을 제외하고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들이 많겠는데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데워진 지면과 많아진 수증기로 인해서 한때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호남과 경남 서부에 5에서 60mm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에는 5에서 40mm 정도가 지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동반이 되겠고요. 특히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의 강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동풍이 불어오는 강릉은 31도, 그 밖에 대전과 광주,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새벽녘에는 가을 느낌이 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도 가을은 아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또 소나기 예보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바다의 세상 Save the next channel